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식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죠. 아니 쟤는 명절에 한 번 안 하고 이런데도 제사도 내가 다 지내고 한데 쟤도 지금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답은 네, 가능합니다. 자, 가능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옛날에 부산 동부지원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안 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요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들고 와가지고 자 보세요. 어떤 일이냐. 모가 8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지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요런 류의 판결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땡땡 자식이라고 해도 유류분 청구를 막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기여분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남 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네 잘한 거 이야기해봐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 때도 대부분 이렇게 해요. 내가 부모님 모시고 옆에 살면서 제사도 지내고 뭐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나한테 그 집을 주셨는데 전마가 나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가능하냐? 저건 자식으로 산 게 없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전마가 한 거 없다, 동생들 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사장님 잘한 거 얘기해 보세요. 요렇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기여분으로 해결하자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유류분이 위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 영상에 올라가 있죠. 이미 세 가지 부분에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세 가지 부분 중에 한 개가 뭐였어요?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준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유류분에서도 기여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민법 이 유류분 조항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두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맞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면은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유류분에서 이 판례를 근거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하다 했죠. 기여분 주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으나 그래 가능성 정도 열어놓긴 했는데 이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이 유류분의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준용조항이 있는 것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준용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판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기여분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남 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네 잘한 거 이야기해봐라.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땡땡 자식한테 할 때는 기본적으로 태도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친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이 했다는 그 정도 했다고 해서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정도는 친족 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경험상인데요. 요즘 최근 제가 선고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선고가 계속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선고 나오는 트렌드 제 감입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선고를 받고 있으니까 기여분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는요. 기여분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안 해줬어요. 기여분을 인정 자체를 엄격하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쉽다, 옛날보다는 인정해 주려고 하시는 분위기로 바뀌는 듯해요. 자, 기여분이 뭐예요? 기여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기여, 당연히 아버지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4억 보탰어. 그럼 당연히 40%는 내 거잖아. 이런 경제적 기여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 부양적 기여가 있죠.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 생활비도 내가 다 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병원비 같은 것도 내가 다 내고 이렇게 부양을 했다. 이렇게 경제적이나 부양적 기여가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되는 거였고요. 경제적이나 부양적 기여는 이거를 법률적 용어로 특별한 기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여가 아니고 특별한 기여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말 자체가 특별한 기여니까 특별한 기여로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근데 요즘에는 옛날이었으면 특별한 기여로 안 해줄 거를 요즘에는 해준다는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판결 선고 받을 거 한 개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판사님께서 하해 공개 결정이나 선고기를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기여를 자꾸 봐주려고 한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엄마 집 같이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택도 없었어요.
기여분 인정되는 게. 근데 엄마 집에 같이 살면서 네가 돈 벌어서 엄마를 조금 부양해줬다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기여분 인정 잘 안 해줬는데 요즘에는 같이 사는 자식도 잘 없으니까 안 산 자식에 비해서 같이 살았던 자식한테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싶다. 요런 취지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뀐다는 느낌. 어차피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연말에 한번 할 텐데 판결 선고가 나오면 할 텐데 아직 안 나와서 저도 느낌으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제 느낌상으로는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옛날에는 제가 기여분 인정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인정해 주려는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